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프리마켓 뉴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29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희가 2시간 개편이 시작이 되면서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아름다운 스튜디오에서 제가 서서 브리핑을 잠깐 해드렸는데, 앞으로 이러한 어떤 브리핑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는 시장에 대한 감을 한번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진솔한 또 이야기로 들어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저희가 계속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 이번 주 저희가 개편을 하게 되면서 첫 손님으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레그넘 투자자분의 이충강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절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고용과 물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이 더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실적 발표 엔비디아까지 나온 관점에서 이충강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오늘 첫 손님으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게스트로. 영광입니다. 저희도 영광입니다. 예, 뭐 좋습니다. 예, 오늘 사실 저도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고, 리사쿡의 해임, 법적 공방,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발표 나오는 PC 발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 데이터도 있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나왔고, 네. 여러 가지 어떤 뭔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식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무엇보다 이번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물가죠. 여전히. 왜냐하면 관세라는 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2.5였던 걸 예. 지금 18.6% 약 거기까지 끌어올렸다, 거의 8배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든 경제 펀더멘털이 투영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경제 논리건 뭐건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니까. 그럼 이게 어떤 부분으로, 아까 되게 좋으신 그 모두 발언해 주셨지만 한 3분의 2 기업, 500개 기업 중에 이제까지 발표한 한 360개 정도 줄 잡아서 관세 때문에 분명히 가이던스가 조금 안 좋다, 이런 기업들이 우려를 있었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예. 이 가이던스가 안 좋다고 했던 건 다음 3분기가 뭔가 관세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3분기에 3분기 걸 발표하는 몇 개월이 될까? 한 10월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물가 때문에 8, 9월 달에 흔들릴 거라고 예상을 했고, 예. 이제 관세에 따른 기업 마진 훼손이 또 3분기 거 투영되면 또 10월이고, 그러니까 늘 악재는 항상 산재 있기 마련이긴 한데. 근데 지금 어제 S&P 500이 사상 최고치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우려를 그냥 완전히 시장에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연준 이사를 해임하건 말건 그냥 내 갈 길은 가겠다, 이렇게 지금 저는 좀 보이는데, 그걸 우리가 예. 꼭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긍정적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는 예.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시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좀 주제넘은 말씀했고, 예. 리사쿡을 예를 들어서 진짜 형사해서 사기 협의는 프로드 때문에 자른다고 해보잔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보드 디렉터가 예. 의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예. 7명입니다. 예. 디렉터 그 제롬 파월은 이제 뭐라 그러죠? 정치색을 보면 이제 중립 정도 되는 것이고, 지금 딱 3대 3이거든요. 3대 3. 거기에 리사쿡을 딱 잘라서 예. 트럼프 사람으로 박으면 딱 이제, 그렇죠. 그러면 3대 3에서 4대 2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저도 제롬 파월이건 이븐 트럼프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그분들의 생각을 읽고 그분들의 투영이 되는 정책에 따라서 반영하는 시장에 투자라는 기회를 찾자는 의미에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에도 불구하고 리사쿡이 어용 내지는 친트럼프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금리를 어떻게든 내리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금리 내려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 지금 2달 내내 지리하게 물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PC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심각하게 높게 안 나올 거예요. 조금 뜨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 조금 마이너스고 10년물 금리가 한 1.6bp 정도 뜨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우리 편한 방송 하자고 그랬으니까 약간 느낌이 쎄하긴 해요. 쎄하다. 근데 이제 폭락까지는 아닐 것 같고, 어떻게든 이 정도만 해도 지난달 발표된 거 물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노동시장만 본다고 하면 제롬 파월이 얘기했던 연초부터 노동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거야. 노동시장만 보면 이미 실기한 거예요. 5, 6월 달에 넘팜 페이롤이 고이 25만 8천 개가 없어졌으니까. 맞아요.
그럼 그게 무슨 시장의 악영향이고 자 여기에 인디펜던스, 예. 연준의 독립성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솔직히 저 미국 전공했고 미국만 투자를 하지만 독립성이라는 게 그러면 뭐, FMC 위원들을 다 못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분들 한 면면을 보면요. 트럼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면면이 그렇게 만만한 분들 아닙니다. 석학들이고 다들 그러니까요. 그 월가에 구류들이고 그런 거지. 그래서 뭐 지금 막 그 독립성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독립성을 해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뭔가 관세에 따라서 뭔가 경기가 조금 부진도 될 것이고 소비도 무리할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슬로우다운하고 있고 그런데 본인은 이제 내년 중간 선거 때 대통령으로서 뭔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평화 업적, 전쟁 종식 계속 시켰고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캄보디아, 태국도 이미 종식시켰고요. 전 세계 그 국지전들 한 7, 8개를 다 종식시키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국내 경제를 더 떠받쳐주기 위해서 금리를 좀 낮춰주면 날아갈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그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창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하여튼 물가 정도가 문제인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고 다만 9월 정도가 저는 어떤 식으로든 피크가 될 거라고 봐요. 뭐 정도가 심하건 안 심하건 간에. 그러면 뭐 저희 대표님께서 여러 이제 장표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하셨는데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게 더 낫겠습니다. 그냥 오늘 첫날이니까 뭐 저희가 궁금한 거 다 좀 프리하게. 일단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뭐 오늘 방금 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히려 해이만에 대해서 독립성에 대해서 뭐 우리가 굳이 그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어차피 금리 인하 시점이나 미국 경기를 떠받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텔에 대한 10% 지분 물론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뭐 우리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거 111년 만에 어떤 연준의 어떤 역사 안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다. 이게 뭐 시장에서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것 같고 인텔이라는 기업의 10% 지분 참여가 단순히 인텔뿐만 아니라 뭐 로키드 마틴도 나왔고 그 미국 기업을 이제 조금씩 잠식해 나갈 잠식이란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민간 기업의 어떤 기민한 어떤 의사결정을 일부 저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죠. 자, 트럼프가 패드의 독립성을 그러니까 시장의 해석대로 우리가 표현을 빌리잔 말이에요. 패드의 독립성을 실제 해친다고 치죠. 또 그 뭐 저기 뭐 로키드 마틴이든 인텔이든 이번 삼성전자든 가능성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한 89억 달러 가지고 10% 인수한다고 그러니까 자, 뭘 위해서 그러는지를 봐야죠. 뭘 위해서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표고 목적이고 본질이고 그 겉에 그러니까 저 이렇게 하면 출연 정지당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언론 또는 우리나라 해석하는 분들은요 제가 정말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데 피상적인 거에 너무 막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뭐 시장 자유시장에서 정부가 어떻게 지분을 갖고 갈 수 있니?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뭐 우리은행 같은데 지분 안 갖고 있습니까? 자, 이거는 구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인텔이건 로키드 마틴이건 정부 지분을 갖고 가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마음대로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좀 뜯어놓고 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이에요. 맞아요. 아니 본질을 갖고 얘기를 해야죠. 자, 진짜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딥식 등을 포함해서 테크에서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중국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화웨이든 텐센트든 뭐든 몇 개 딱 업종별로 만들어가지고 공산당에서 사실 그거 저기 스테이트 온 컴퍼니예요. SOE라고 하잖아요. 그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몇백 조씩 그냥 막 그 기술력이라든가 재무 상황 상관없이 지원해주면서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팀장님 아시겠지만 정치학 교과서에 패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패권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정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패권이라는 건 1, 2등이 없어요. 그냥 공동 1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게 패권 싸움이에요. 이 절체절명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순진하게 조그만 나라가 뭐 갖고 가니까 뭐 이래서는 안 돼. 이런 식의 해석은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죽고 살고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인텔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왜 중요할까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패권은 뭘 갖고 가고 있어요? 패블리스가 갖고 가고 있나요? 파운드리가 갖고 가고 있나요? 설계만 하는 패블리스의 패권을 갖고 가고 있죠. 파운드리 업체가 전 세계 이분 미국 업체들의 설계 업체들의 발주를 받아 실제 생산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TSMC. 그렇죠. 예. 대만이죠. 예.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애매해요 지금. 예를 들면 중국이 때려버릴 수도 있고 물론 안 때릴 거라고 보는데 예. 미국이 제일 아픈 곳이 지금 예. 3, 40년 전에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때 뭐 환경 오염 때문에 해서 인텔이라는 회사가 반도체에 정말 그 총합니다. 총합. 근데 거의 쪼그라들었죠. 근데 유일하게 인텔이 미국 땅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파운드리 회사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TSMC나 이걸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공급이 차질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 테크 쪽의 패권이 끝나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존도를 일부 줄여나가려고 하는 당연하죠. 정책들. 예.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자, 저 절대 친미 아닙니다. 예, 예. 투자 기회를 찾자는 입장에서인 거예요. 오히려 더 해야죠. 더 해야 된다. 그럼요. 예. 인텔이 유일하게 그 파운드리 실제 생산 업체가 하나 딱 남은 게 미국의 업체가 인텔입니다. 예. 근데 거기 사실 공기업화돼 가지고 돈잔치 하고 뭐 우리나라 기업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 나라 돈 받아가지고 투자 받고 돈잔치 하고 자기들끼리 막 그 방만하고 방만경영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 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의결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자, 하지만 지금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조금 기반을 확보해 놓는 조치인 것이죠. 기반을 확보해 놓는다. 록히드 마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록히드 마틴 군사력은 뭐 군사적인 문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죠. 예. 거기에 가장 맹아가 어디입니까? 핵심이. 예. 록히드 마틴이잖아요. 마틴이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그러한 뭐 어떤 기업의 지분 참여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뭐 물론 약간은 이게 맞아? 틀려? 뭐 약간 이렇게 의구심을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게 잦아지거나 조금 확대가 된다라면 어떻게 시장에서는 좀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대표님? 그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 같고 예, 예. 인텔만 보더라도 주가가 그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빠졌나요, 올랐나요? 제 주변 지인들은 다 인텔 투자해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심플하게 생각하자고요. 예. 아니, 정부 지분이라는 게 뭐 신흥국이라든가 예. 좀 들떨어진 국가라든가 뭐 우리나라라고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국가가 지분 참여해가지고 막 갖다가 낙하산 꽂고 뭐 아주 그 뷰로크라티즘이라고 하죠. 이 관료주의에 따라서 회사가 망가지는 이런 차원의 첫걸음이냐. 예. 회사를 정말 지원해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그 성장 내지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첫걸음이냐에 따라 얘기는 다른 것이죠. 저는 적어도 미국 정부는 예. 저 절대 다시 말씀드려 트럼프 친미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계속 말씀하시면 친미 같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미국 정부는 적어도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어리석은 짓은 안 할 거라는 믿음 갖고 있고 저 대학원 때 미국 전공했어요. 맨 배운 게 그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적재적소의 패권적인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그게 물론 예. 미국 정부가 정 그렇다고 트럼프가 그 시장주의자고 친기업주의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몇 개 회사 전략적인 회사 정도만 하는 것이지 예, 예. 500개 말고 4,800개 상장돼 있는데 그거의 절반을 미국 정부 어떻게 가져갑니까? 너무 과대해서 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패권적인 측면에서 기술 패권 측면에서 정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아주 호재라면 저는 호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슈로 제 개인적인 이슈로 시장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찍었는데 여전히 고평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번 시간에도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더 뭐 확대해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나왔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약간 우려한 부분도 있었고 중국에 대해서 지금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까 전에 뭐 저희 방송 전에 한 1시간 전쯤에 이제 제가 로이터 통신을 잠깐 보니까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어떤 생태계의 호환이 될 수 있는 AI 칩 이제 만들겠다. 자, 앞으로 AI와 클라우드에 대해서 3년간 약 한 560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어떤 투자를 감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한 프리마켓 3% 지금 상승하고 있고 지금 미국은 약간의 고평가 이야기가 좀 나오게 있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 시점과 트럼프의 친기업적인 뭐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하지만 지금 약간의 과열되어 있는 상황. 그럼 과거에 있는 이런 통계 자료들이 지금도 맞을까라는 의구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될까? 결국은 지금 좀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고 예. 너무 얼만큼 온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근데 이제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단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볼 수 또 있는 상황이고. OBBBA도 호재고.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성격도 중요한데 침체 금리 인하가 아니라 리세션 컷이 아니고 이번엔 인슈런스 컷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즐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겨요? 네. 고평가라도 아유, 전혀 그런 거. 밸류에이션 지난번에 제가 이런 편 한번 드렸습니다. 예. 저 편하게 말씀드리죠. 아주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 퍼지표 이런 거 갖고 의사 판단 안 합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때 항상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어떤 뭐 이렇게 경쟁 조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저도 운용사에 근무했지만 뭐 리밸런싱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합니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꼭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할 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불필요할 때 리밸런싱을 반드시 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이질적인 답변이었지만 밸류에이션 지표 이렇게 보냐 이렇게 보냐 완전히 갈릴 수 있는 것이죠. 비싸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시장에서 그만큼 모멘텀, 밸류에이션을 높게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브로드컴이 지금 한 170%, 170배 될 겁니다. 테슬라 우리나라 정말 죽고 못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테슬라 ROE가 지금 8%밖에 안 돼요. 경쟁사들 맞아요. 배트맨이 지금 막 80%, 50% 할 때 그리고 그 그로스 마진 테슬라 18%밖에 안 됩니다. 경쟁사들 80%, 90% 할 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저는 그거 감안하면 주가가 잘 버티는 거라고 보거든요. 퍼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지금 한 몇 배죠? 250배 가까이 250배죠. 돼요. 물론 이제 팔란티어 같은 건 580배니까 할 수가 없지만 자 이것만 보면 이것도 엄청 비싸죠. 이건 사실 비싼 수준이죠. 이게 100% 좀 안쪽이나 돼야 이게 뭐 괜찮다 하는 거지 비싼 거고. 자 그럼 엔비디아 지금 퍼가 작년 연말에 50배가 갔다가 빠져서 35배 갔다가 지금 한 33배, 34배거든요. 자 다른 종목에 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2배, 20배 되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잖아요. S&P 500 전체가 22.2배 됩니다. 이것도 엄청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럼 엔비디아 지금 35배를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근데 왜 엔비디아를 우리가 믿고 의심을 하지 않느냐? 엔비디아의 수익성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빼고 배트맨에서 테슬라 정도 빼고 나머지 업체들 그때도 강조드렸잖아요. ROE, 배트맨의 ROE가 평균이 지금 60배, 70배입니다. 70%, 60%입니다. 영업이익률이 80%, 70%예요. 애플의 ROE가 150%예요. 엔비디아의 ROE가 115%입니다. 이거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어쩐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EPS가 어떻게 이제 수정이 되고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또 PR이라는 것 자체는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자체가 AI에 대한 가속은 이미 붙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 그 EPS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작년에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 AI가 지금 이 인프라 투자의 기간이 있을 것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좀 떴다가 최근에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좀 뜯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범용화가 되고 이제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각가지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개발을 하면서 본격적인 시대가 오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단계별 성장 스토리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초기에 AI 인프라 투자 기간을 그때 인텔의 CEO였던가요? 유명하신 하여튼 그분이 레리 핑크인가 그분이 그 또 지난 올해 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AI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을 한 5년 본다. 그 5년 중에 지금 2년 지났다.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초기 인프라를 5년을 보고 있는데 2년 지났다 지금. 아니 지금 데이터 센터 저기 짓고 있잖아요. 메타만 해도 그 뭐죠? 그 미국의 무슨 섬입니까? 유럽 아니죠 뉴욕 바로 앞에 그 섬만한 저기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 왜 짓겠습니까? 이게 AI의 인프라입니다. 인프라가 없으면 AI가 어떻게 뭔가 작동을 하고 연산을 하겠습니까? 지금 한참 데이터 센터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직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도 마무리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걸 여기에 투자해서 돈을 실제로 벌 거냐 말 거냐 물론 앞서가는 건 좋죠.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할 일이고요. 적어도 우리가 투자할 때 뭐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가 5년, 10년 보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 2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2, 3년 보고. 적어도 2, 3년 내에 AI 성장세 또는 AI 투자했는데 막 수익이 그만큼 꺾여가지고 망가지고 이럴 일 절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즐기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즐기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어디서 즐겨야 될지 한강에서 즐겨야 될지 수영장에서 즐겨야 될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내용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즐겨야 됩니까? 저는 미국 시장 단연. 미국 시장에서도 뭐 혹시 뭐 디테일하게 뭐 보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하반기에 가장 그래도 대팁이 좋을 만한 업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중소형과 업종별로는 산업재,
산업재. 네, 그리고 부동산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금융 정도. 아. 네 개면 대부분 한 예. 반이니까 그런데 예. 금융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은행주 얘기하잖아요. 예. 저희가 투자 실제로 하고 있는 금융주는 은행주가 아니고 IPO, 사모펀드, PEF 분야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와서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금리 인하, 감세,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금리 인하 반드시 시킬 겁니다. 패드를 어떻게 점령을 하든 아니면 SLR 규제 완화 그것도 지금 미국 은행에서만 예. 규제 완화 덕분에 중간 다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5.6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 신규 매수 여력이 생기는 조치예요. 아.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예. 말이 10조 달러고 5.6조 달러지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 일본이 미국 국채 얼마나 갖고 있는 줄 아세요? 1.1 트릴리언 달러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에 한 10배 되는 수준이네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을 갖지 마십시오. 예. 지난 30년 동안 S&P 500이 해묵은 얘기 또 한 번 강조드리죠. 예, 예. 94년도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난 30년 동안 S&P 500이 자그마치 1286% 올랐습니다. 1286%. 예.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몇 프로 오른 줄 아세요? 몇 프로? 260% 올랐어요. 260%. 30년 동안. 거기가 또 3년이 환율까지 아니고 우리가 또 감안한다면 또 이게 이제 그 달러 기준이고 예. 원화로 환산을 하면 1,850%가 아. 2,400%, 2,300 한 50% 됩니다. 예. 그 구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밸류에이션 부담, 얼마나 많은 가격 부담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항상 깨고 왔던 게 미국이고 미국은 뭔가 이상한 짓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실효성 있는 정책 공약을 그때그때 잘 구사하는. 예. 우리가 지금 페드 제롬 파월이 인터뷰해주고 어느 나라가 그렇게 자세하게 인터뷰해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게 정책 공약을 아주 실효성 있게 잘 편다는 얘기고 예. 그거만큼 또 중요한 거는 민간 부분의 경쟁력, 테크의 어떤 헤게모니, 군사적인 헤게모니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믹스가 돼서 그 정말 30년 동안 수직 상승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미국 시장을 그렇게 우리나라 보듯이 뭔가 세력이 움직이면 떴다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시장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리 인하 진짜 한국 시장에 투자를 안 하시나 보네요. 저는 전혀 포지션 안 갖고 하고 있고 아오. 글로벌 방산 테크에 예, 예. 우리나라 그 이제 방산 업종 한 종목 4개 갖고 있는데 그것도 어젠가 그제 포트폴리오 다시 보니까 예. 비중을 많이 줄여놨더라고요. 미국 그래요? 매니저들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대표님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사실 뭐 연준 금리 인하 관세도 이야기했었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뭐 걱정하고 우려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냥 9월, 10월, 11월, 12월 이게 4개월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오늘 뭐 8월 말이니까 오늘 뭐 만약에 마무리 짓는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이제 4개월 동안에 그러면은 가장 대표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뭐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뭐 테슬라의 어떤 뭐 그런 것도 일부 작은 어떤 이벤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물론 금리 인하가 될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런 이벤트가 어떤 것을 가장 좀 크게 보시는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지금 딱히 어떤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이벤트라는 거는 안 보입니다. 아직은. 예, 결국 뭐 FMC 아니겠어요? FMC가 물가, 가장 큰 이제 이벤트고. 물가하고 연결된 물가를 또 포함하고 있는 일드 커브가 예. 최근에 지금 약간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단기 금리 좀 예. 빠지면 오히려 빠지거나 안 빠지면서 안 오르면서 장기 금리가 계속 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될까요? 그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채권 금리가 반영하는 것은 단기 금리는 아무래도 이 정책 금리 영향을 많이 받죠. 예. 단기 금리가 눌러지고 안 오른다는 얘기는 9월달에 분명히 지난번에 잭슨 미팅에서도 뭐 해준 거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걸 반영하는 것이고. 예, 예. 근데 이제 관세에 따른 물가 문제, 아. 뭐 경기 뭐 이런 문제, 예. 그러니까 경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금리가 뜬다는 거는 경기가 화랑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뭐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와닿지는 않는다. FMC를 좀 보고 계시고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면 그게 물가죠. 그게 이제 물가다. 네. 지금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직은 여전히 물가가 일시적일 거고 과도하게 튀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 내지는 전망은 하지만 예. 그건 뚜껑 열어봐야 하는 그럼 거죠. 이제 물가와 우리가 FMC라는 이 금리 결정은 거의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렵네요. 물가가 어떻게 그래서 나오는지에 제가 따라서. 지난번에도
이질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번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8월달에도 물가 떴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뜰 거예요. 소폭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점점 가면 갈수록 5월달부터 5월 12일 날 중국하고 미국이 일단 1차 딜레이하는 그 소식 이후에 그동안에 선적 다 밀어놓고 하역 작업 밀어놨던 거를 일시적으로 이제 송금해놨던 거 덕분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역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수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5월달, 6월달, 7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세를 때려 맞는 거예요. 이 서플라이 그러니까 공급망, 수입업자, 생산업자, 소비자 이렇게 쭉 공급망으로 연결이 돼서 물가가 전이될 텐데 요 전이되는 기간을 공급망에 따라서 짧으면 3개월, 길게는 6개월이라고 해요. 그럼 5, 6월 달, 5, 6, 7, 6, 7, 8, 8, 9. 그러니까 이게 8, 9월 달 또는 9월 정도가 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를 투영하는 시기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9월 달, 8월 달이 조정 장세일 거다라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근데 그게 얼마나 크게 튈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지켜봐야 된다. 마지막 하나 질문만 더. 벌써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이게 길어질 수도 있어서.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보고 이코노미스를 바꿔라. 그 보고서에 6월 달에서는 67%가 소비자가 이제 물가를 이 미국 기업이 그거를 품고 있고 이게 10월 달부터는 이게 전가가 될 것이다. 소비자에게. 제가 조금 고쳐드려도 될까요? 60%대가 소비자였고요. 미국 기업 수입업자가 담당하는 게 18%인가 20%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향후에 갈수록 그 18%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면서 그 부분을 소비자로 다 전가할 거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비즈니스가 품고 있는 것도 일부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에게 그게 좀 전가가 될 거다라고. 그리고 수출업자가 일부 가져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 품고 있던 거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거다라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10월 달 주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10월로 그 골드만삭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음모론입니다. 기업이 물가 지표를 자극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품고 있다가 금리 인하가 되면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시킨다라는 그러한 어떤 순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연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물가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것들은 어떻게 또 미국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걸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해석을 하셨어요? 저는 뭐 음모론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기업이 충분히 물가를 전이하는 타이밍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모론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음모론은 아니고. 근데 분명한 거는 저도 지금 한 2달째 우리가 계속 지금 물가가 왜 이렇게 안 뜰까 뜰 거다. 맞아요. 댓글에서 계속 말 미룬다고 그러고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분석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자료가 안 갖고 왔는데요. 분명히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효과는 무시할 수 없어요.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저 경제학도로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2가지 딱 꼽아라 그러면 저는 생산성과 인구 꼽거든요. 생산성과 인구. 인구는 아주 정말 저변에 펀더멘탈하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논외로 하고 지금 1분기, 2분기 미국 그 노동 생산성이 1, 4분기 마이너스 1점 몇 %였다가 2.4가 2.3%인가가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 굉장히 높았던 수준으로 다시 회귀한 거예요. 우리가 생산성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얘기는 이게 AI 덕분이든 뭐든 간에 향상된다는 얘기는 우리 둘이서 이거 하나 생산했다면 앞으로는 혼자가 생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둘이 이거 3개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뭔가 분명히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소화해낼 수 있는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저는 그래서 오빠 법안, OBBBA가 메가톤급 법안이라고 봐요. 이 한 9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실행할 거거든요. 이 강론에 가서 이렇게 상원에서 통과되고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이제 수정을 막 핑퐁한다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9월 또 본격적으로 시행할 텐데 이게 제가 어떻게 더 자세히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금리 인하, 규제 완화 하다못해 이 공적 뭐죠 공제 한도 이런 거 엄청 늘려줬잖아요. 그리고 설비 투자 이제까지 우리가 저도 기업하지 저는 제조업은 아니지만 만약에 100억 설비 투자했습니다. 이거 감가상각을 2년에서 몇 년 한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비용 처리를 해줘요. 이게 찌끔찌끔 해준단 말이에요. 대통령 화끈하죠. 100억 투자했으면 한 방에 비용 처리 다 해줄게. 이게 소득 증가 효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진이 어떻게든 생산성 향상이든 세금 인하든 이런 것 때문에 마진이 회복되는 이 부분이
적어도 관세에 따른 반영되는 상세시키고도 남는다. 일부분은 상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이게 왜 반드시 그럴 거냐? 기업 입장에서는 마켓 쉐어를 유지해야죠. 그렇죠. 올해 1, 3분기에 일본의 대미 수출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을 무려 30% 인하를 시켰습니다. 관세 때려 맞은 대신 관세 가격을 인하시켜야 마켓 쉐어를 유지하니까.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업들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프리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장이다. 미국이라는 게. 뭐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정말 이야기를 제가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이러다가는 방송이 안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좀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 또 저희가 이충강 대표님 좀 모셔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 전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말라.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 8월 29일 금요일 첫날 저희 게스트로 나와주신 이충환 대표님 말도 안 나오네요. 자,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